네, 안녕하십니까. 다이렉트 미터 뉴스레터고요. 이번 주 일요일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뭐 미디어에서 중요한 행사고, 미국에서는 또 슈퍼볼이 또, 한국은 지금 일요일이지만 미국은 또 내일 아침에 슈퍼볼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슈퍼볼이 어 그 미디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예요. 또 광고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게 또 팬데믹 이후에 열리는, 사실상 오미크론이 있긴 하지만 사실 쪼끔 점점 갈수록 좀 정상화된다고 보고, 그럼 시청률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인제 집계가 될지, 뭐 그 관심도가, 그 올림픽이나 아무래도 빅 이벤트가 시청한 TV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TV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해서, 그럼 이런 빅 이벤트가 어떻게 시청률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저도 올림픽이나 그 빅 이벤트 관련된 것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 것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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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는 세 가지 정도 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월 13 일이고요. 네. 그 첫 번째 소식은 지금 2000년에 인제 사망한 코비 브라이언트 소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MBC 뉴스가 슈퍼볼에 광고를 한다는 소식이고, 세 번째는 뭐 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그 LA 지역 스타트업을 한번 소개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랜티드라는 티켓 판매 스타트업인데, 생긴 지 2년 정도 된 업체인데, 이 서비스 본인들의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좀 특이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음성으로 들으신 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지금 이 화면에 LA 야경을 제가 노출한 화면인데, 왜 LA 야경을 노출했냐면, 사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세 개 모두 다가 사실 LA에서 이제 열리는 것들이죠. 사실 이번 주에 열리는 슈퍼볼은 LA 램스가 있으니까 LA 이제 잉그루드라는 데서 열리고요.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뭐 LA 레이커스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그랜티드라는 회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티켓 판매 회사인데, LA 근처에 있는 산타 모니카 해변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메타버스가 현실화된다, 이런 소식이에요. 아시겠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는 2020 년에 좀 불의의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한 뭐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이죠. 그 LA 레이커스의 전설이고요. 안타깝게도 사실 그때 딸 지아나랑 함께 사망을 했죠. 근데 최근에 코비가 원래 2013 년부터 자기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걸 관리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세계 상표권을, 이제 코비와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어요. 이게 인사이더한테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코비가 이제 코비 가족들이죠. 코비 가족들이 이 상표권 가지고 어떻게 코비를 추모하고 코비가 상품도 어떻게 내놓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집중되는 상황이에요.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세 가지 정도가 출연됐는데, 이제 일단은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이름 하나랑, 그리고 맘바 포레버, 맘바는 코비의 또 애칭이죠. 그리고 맘바 시아, 그 코비랑 자기 딸이랑 이제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인데, 여기 세 개를 이제 특허 상표권을 출원했어요. 그 뭐 기본적으로 상표권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썼냐면 버추얼이나 디지털 상품들에게 사용된다고 썼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NFT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메타버스 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인제 그 상표권 출원에도 인제 어떤 형태를 서술한 부분을 보면, 멀티미디어 파일이나 오디오 레코딩, 그 비디오 레코딩, 그리고 어 비디오를 담고 있는 파일들,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상표권을 다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제 지금 메타버스가 워낙 가상 현실에서 실제를 구현한 메타버스가 이제 유행이니까, 코비가 메타버스에 다시 살아나고 코비 관련된 좀 중요한 아이템들이 NFT로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때 제가 사고했을 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뭐 좀 되게 놀랐어요. 진짜로 이게 코비 브라이언트인지도 확인이 사실 금방 됐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기 MBC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MBC 뉴스가 그 이번에 좀 슈퍼볼에 이제 첫 광고를 한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그 뉴스 미디어가 그 슈퍼볼 광고를 하는 건 드문 경우죠. 워낙 슈퍼볼 광고가 비싸고 한 뭐 올해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한 30초에 거의 한 8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거로 하는데 MBC가 자기 스트리밍 뉴스, 그 MBC 뉴스 나우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OTT 서비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하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1쿼터가 끝난 뒤에 광고를 하나 나가고 그리고 경기 전에도 이제 프리 게임에도 광고가 나간다고 하니까 한 두 번 정도 나갈 것 같고 뭐 이거를 때문에 한 6, 70억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MBC가 이제 스트리밍 광고를 하는 이유는 스트리밍이 이제 뉴스의 뭐 상당히 지금 뭐 제가 계속 스트리밍을 강조하지만 뉴스의 미래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라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뭐 시점은 사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3월 초에 CNN이 이제 CNN 플러스라고 해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잖아요. 사실 그 전에 열리는 이 빅 이벤트에서 좀 CNN 플러스 전에 좀 자기들 프로그램 대대적으로 공개를 해서 홍보 효과를 한번 가져볼까 하고 하는 그런 포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도 사뭇 좀 CNN하고 좀 다른데 MBC 같은 경우는 일단은 CNN 플러스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원, 8천원 정도 돈을 내고 물론 광고는 없지만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일단은 저기 MBC의 이제 MBC 뉴스 나우 같은 경우는 뭐 무료 스트리밍입니다. 그래서 24시간 7일 동안 무료로 뉴스를 볼 수 있고 오리지널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아직은 무료고요. 그리고 뭐 모바일, 스마트 TV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유행하고 있는 그런 패스트 채널이라고 해서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쭉 나오고 MBC가 짱하고 있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이제 자기 MBC 뉴스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강조하면서 CNN하고 좀 차별화를 확실히 가져가는 모양새예요. 근데 CNN도 한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그리고 12월부터 올 1월까지 좀 광고를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데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자,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는 광고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던데 그 실제 이제 CNN 라이브 방송에는 광고를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좀 재밌는 계속 앤더스 쿠퍼가 많이 나오죠. 그 CNN 플러스에 앤더스 쿠퍼 유명하죠. 앤더스 쿠퍼가 그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애들 쿠퍼가 뭐 결혼한 상태는 아닌데 그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둘을 낳는데 그 아기를 기르는 과정들에서 주로 남성들 아빠들의 이제 육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탤런팅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광고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본 광고에는 그 쿠퍼가 이렇게 나와서 쿠퍼 두 명이 나와요. 한 화면에. 그 하나의 쿠퍼는 진짜 라이브 CNN에서 진행하는 쿠퍼고 하나는 CNN 플러스에서 이제 프로그램 하는 쿠퍼인데 CNN 쿠퍼는 좀 정장을 입고 서서 이렇게 찍고 CNN 플러스는 쿠퍼는 거의 육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사실 애기 챙기느라 자기를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렇게 대비되는 그렇게 간략한 광고인데 아마 이 CNN이 계속 이제 CNN도 유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고 이게 사실상 최초의 이제 유료 스트리밍 뉴스 서비스니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MBC든 CNN이든 그리고 CBS는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서로 경쟁을 많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CBS 말씀드렸는데 CBS도 이제 1월 말에 이제 브랜드를 원래는 CBS가 스트리밍 뉴스가 CBSN이라고 해서 CBS 뉴스라게 약자였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이름을 바꿨어요. CBS 뉴스 스트리밍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스트리밍을 넣고 CBS 뉴스가 하는 스트리밍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명을 찾아서 어, 이렇게 CBS 브랜드 강조하고 스트리밍에 자기들도 하고 있다는 강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CBS 리포트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내놓고 그 퍼슨 투 퍼슨이라고 사람 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프로그램도 이제 새로 이제 디지털 오리지널로 내놨는데 이 프로그램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그 CBS 모레이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기자가 있었는데 기자가 진행하던 그 인터뷰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정통한 CBS 그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다시 리부트해서 내놓고 디지털 오리지널 내놓고 지금 메인 뉴스 진행하는 그 로라 오도넬이죠. 로라 오도넬이 실제로 스트리밍에서도 오리지널을 진행하게 되는 좀 상징적인 일들을 많이 벌이는 겁니다. 사실 CBS는 한국에서는 CBS 뉴스가 뭐 월터 크론카이트는 유명하지만 CBS 뉴스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은데 그 이 스트리밍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제일 처음 론칭을 했어요. 스트리밍을. 그래서 6, 7년 동안 해왔다가 근데 최근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뒤처지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예전에 주도권을 찾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기자도 직접 보내서 그 홀리 윌리엄스라는 이제 특파원을 직접 보내서 그 우크라이나 군들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부분도 스트리밍으로 내놓고 이래서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서로. 네, 이거 좀 싸움이 좀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지 그 이게 아마 이 오리지널들이 뉴스 오리지널을 어떻게 만들어질지 좀 여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참고로 그 MBC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사장이 바뀌면서 MBC에 이제 뉴스를 강화하겠다, 스트리밍 강화하겠다 하면서 MBC 스트리밍하고 디지털 부분에 200명을 더 추가로 충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아마 3월부터는 좀 치열하게 이 경쟁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뭐 긴 소식인데 체험형 티켓 플랫폼 뭐 이게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요. 이 그랜티드라는 회사가 이제 AI에서 론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티켓 판매하는 회사고 크리에이터 경제 내에서 그럼 이 티켓 판매가 기존하고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새로운 서비스라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에 라이브 이벤트와 콘서트 공연 등이 좀 많이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좀 팬들하고 아티스트, 가수나 배우들 같은 경우는 서로 잘 만나지 못하니까 조금 이런 커뮤니티 형성이나 아니면 유대감 형성들을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그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팬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자기의 인기도 확인하고 그리고 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인게이지먼트를 높여가고 이런 결손을 다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해서 이 크레딧 경제 내에서 어떻게 그 티켓을 판매하느냐 심지어 그냥 일반적인 티켓 판매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판매하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게 그랜티드라는 회사입니다. 그 이제 두 명이 창업을 했는데요. 그 샤이마 헤셀이라는 사람과 맷 암폴스키라는 사람이 두 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암폴스키는 이제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LA 쪽에 살고 있었는데 뭐 당연히 기본 전제는 팬들이 팬데믹이 딱 끝나고 나면 그 공연장에 다시 엄청나게 몰릴 거다. 그리고 이 갈증을 한 번에 해소할 거라고 하면서 기존에 그냥 단순히 뭐 사람 2만 3만 명을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콘서트 말고 그러면 어떤 더 좀 그 재밌는 그리고 더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체험을 하기 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서비스 내놓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회사 론칭은 2021년이고요. 작년이죠.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얼마 전에 2월 8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는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일단 자기들이 밝히는 목표는 기존 서비스랑 완전 다른 이제 기존 서비스를 흔드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판매한 상태고 이 그랜티드가 판매하는 콘텐츠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죠, 티켓인데 콘서트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경매도 하니까 옥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장소 대여나 이런 것들도 하니까 베뉴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표를 판매하고 넘어서 팬들이나 운동선수하고 좀 만나서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이런 VIP 경험을 판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비용 이상 되면
VIP 투어를 만들어서 팬하고 1대1하고 이제 1대1로 그 공연 전에 둘이 이렇게 어떤 팬 그룹이랑 가수랑 해서 공연장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자리도 안내해주고 이런 이제 VIP 이런 이벤트 투어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이죠. 근데 그래서 좀 예전하고 좀 다른 컨셉이다 보니까 뭐 암호화폐들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리고 스타와 관련된 NFT도 같이 발행하겠다고 이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시작 초기에 이제 투자를 뭐 컨셉이 좋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고 이 투자금 가지고 마켓플레이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VIP 투어를 위해서 뭐 이런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맺는데 투자를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좀 몇 가지 그 서비스를 진행한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물론 이 서비스 핵심은 얼마나 많이 헐리우드나 스포츠계 스타들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 네트워크를 또 팬들하고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단순히 사실 그냥 처음에 이벤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서 이제 그 셀럽하고 크리에이터랑 오디언스랑 만나서 어떤 식의 이벤트를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성분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위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열심히 쌓고 있고 그 전에 몇 가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작년에 이제 LA 레이커스 뭐 또 나오죠. 그 샤킬 오닐 뭐 잘 아시죠? 전세 샤킬 오닐하고 팬들과의 이제 만남에서 경매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고요. 샤킬 오닐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런 베이스볼 뭐 자기 제품 그러니까 페이스타임으로 이제 계속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타임으로 인게이지부터 만들고 경매도 하고 이렇게 좀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이웨더라는 그런 복싱 선수 은퇴한 선수랑 나머지 그 유튜브에서 파이터로 변신한 로건 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기를 또 VIP 패키지로 VIP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이벤트를 벌인 거죠. 뭐 사실 경기가 벌인 거 아니고 경기 중간중간에 팬들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이제 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내에서 이제 작동되는 사실 그런 경제예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게 중간에 플랫폼이 좀 역할을 최소화하고 팬 그리고 오디언스들과 셀럽, 크리에이터들과 연결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작용들을 이어주고 또 약간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크레딧 경제 내에서 좀 티켓 판매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착안해서 만드는 게 이제 그랜트들한테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VIP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팬데믹 이후에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한 미디어 언론에서 그 USC 경영대학원 마샬 스쿨이죠. 마샬 스쿨에 이제 제랄드 델리스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너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수혜가 훨씬 더 폭발할 거다. 그래서 이런 보다 좀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인기를 얻을 거라고 이제 판매를 이제 더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그래서 그랜트에 대한 시선들도 지금 LA 쪽에서 나쁘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로 이제 벌었는데 당장 올해는 여러 명 지금 뭐 아티스트도 있고 스포츠 스타들하고도 이제 네트워크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3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랜트의 목표는 어, 이렇게 단순히 티켓을 파는 게 아니라 티켓과 관련된 2차 거래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2차 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한 한 번 이벤트가 아니고 뭐 NFT나 처음 이벤트에서 계속 이제 그 이 하나의 셀럽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2차 시장을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로열티들을 이제 그 셀럽들한테 계속 제공하고 팬들한테는 새로운 즐거움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 목표고요. 현재 뭐 계속 CEO들이 밝히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아티스트들이 행사 투어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 상당수 비용이 중간에 이제 에이전트들한테 가고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가는 부분은 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팬데믹이 갑자기 벌어지면 이런 부분들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팬들하고 교감을 더 결속시킬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착안을 했고, 앞으로 뭐 다양한 이벤트들을 벌일 텐데 그 이벤트들도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계속 제가 팔로우하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이렇게 세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슈퍼볼이 이제 오늘 진행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는 그 슈퍼볼에 또 남긴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시청률이 지난번 제에는 15년 만에 역대 최저였거든요. 그럼 올해 지금 시청률이 얼마나 될지. 여기는 시청률이 빅 이벤트 같은 경우는 1억 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한데 1억 명이 넘길지 안 넘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제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잘 정리하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뉴스레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